자, 4-161페이지 바꾸세요. 자,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회사가 장부상 손비로 계산한 금액이 있겠죠. 그죠?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자, 세법상으로는 한도가 있겠죠. 그죠? 그냥 한도 초과 여부를 따질 거라고. 됐어요? 세법상 이 한도를 상각 범위액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나요? 그래서 한도 초과됐대. 한도 초과다. 그러면 상각 부인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도에 미달하면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용어를 암기해야 돼요. 한도를 초과했는지 한도에 미달했는지 이걸 따져보는 걸 시부인 계산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용어 기억 못하면 접근 못해요. 시부인 계산을 행한다. 회사가 계산한 상각비와 세법상 한도인 상각 범위액을 비교해서. 그래서 한도 초과되면 상각 부인액이 발생했다. 한도에 미달하면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다. 됐죠? 시부인 계산을 행한다. 한도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데? 송금불살이 유보지. 그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을 견드리기 때문에 유보야.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면 세무조정 없다고. 원칙적인 결산조정 사항이니까. 다만 정기로부터 이월된 유보잔액이 있으면 그 유보잔액 범위 내에서 추인한다고. 추인한다고. 그건 무슨 말인데?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X1년도에 100원을 잡았어. 100원을. 근데 한도는 80원이야. 그럼 한도 초과 20원 됐지. 그럼 송금불산이 유보. 다음 년도 회사가 계산한 게 없대. 한도는 80. 시인 부족이 발생했지? 그러면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게 원칙인데 정기로부터 2월 등이 있으면 요걸 추인한다고. 송금산이 마이너스 6원. 됐어요? 그래서 시인 부족액과 한도, 상각 범위에 둘 중에 작은 금액, 즉 80원과 20원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산이 마이너스 6으로 추인한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럼 추인 두 번째 배웠다. 우리 앞에서 추인 배울 때 유보잔액 추인하는 경우는 처분할 때 처분 비율 곱한 만큼 유보잔액 추인됐지. 그지? 이제는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정기로부터 2월 된 유보잔액이 있으면 추인된다. 됐죠? 자, 밑에 시부인 계산 단위 개별 자산별로 한다. 그래서 A 자산에서는 부인액이 발생했고 B 자산에서는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툭 못 친다. 되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현업에서 일해보면 감가상각비 합계표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거든. 거기 뭐 건물은 건물대로, 기계장치는 기계장치대로, 기타 자산은 기타 자산대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쵸? 자, 손비 계산 방법. 직접 상각법이 있고 간접 상각법이 있죠. 그죠? 됐어요? 세법은 뭐든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회계는 어떻든가요? 회계 제 기억으로는 회계도 선택 가능한데 기업회계 기준서 예규에 보면 상각 누계획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각 누계획을 다 써요. 간접상각법에 의해요. 됐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사례. 요게 극단적인 사례예요. 극단적인 사례. 경우 1번은 여러분들 보시고요. 경우 2번 눈으로 봐봐요. 1기부터 100기까지 회사가 감가상각비 한 번도 계산 안 했어. 101기에 계산을 했다고. 그럼 101기에 한도 초과된 거 2월 되고 100원만 송금 인정되고 102기에 송금산이 마이너스 6으로 추인되고 103기에 송금산이 마이너스 1으로 추인되고 즉 내용료 수가 몇 년인지 관심 없다고.
내용요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법상 한도인 100원을 계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 내용요소대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103년 걸렸잖아. 됐어요? 그걸 이해시키려고 강희대 회계사님이 여기 사례를 넣어놨는데 제가 아까 이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다 했었어요. 집에서 복습하실 때 천천히 보시면 돼요. 자, 4-163페이지. 자, 이 책의 저자인 강희대 회계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 계산돼 있죠. 그죠? 그리고 2단계 상각 범위 계산. 그죠? 있나요? 3단계도 있나? 응? 4단계도 있나? 천국의 계단인가? 그런 건 없나? 그지?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단계 이런 거 안 될 필요 없고, 회사가 계산한 상각비 알아야 되고, 한도 계산해서 차기 세무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 계산. 손익계산서비, 제조경비 계산 감가상각비에 돼 있죠? 그죠?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있잖아. 제조경비는 뭔데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거. 근데 제조원가 명세서 여러분들이 뭔지 잘 모른다고. 본 적이 없으니까, 현업에서. 우리 시험에서도 다루지도 않고. 자, 제조기업이에요. 제조기업. 가정할게.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이렇게까지 구분을 안 할게. 그냥 직접 재료비 구분해 줄게. 재료비, 노무비, 간접 경비. 있지? 그지? 발생하잖아. 지출이. 그지? 지출이 발생하면 여기서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간접 재료비가 있지. 간접 재료비는 제조 경비로 들어가지. 그지? 여기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지. 간접 노무비도 일로 들어가지. 그리고 나머지 간접 경비 다 합쳐서 여기는 제조 간접비.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어디로 들어가는데? 재부품 계정에 차변에 들어가지. 그래서 이 큰 박스, 네모 박스를 뭐라고 표현해요? 단기, 총, 제품, 총, 제품, 총, 제품, 둘 중에 뭐냐고. 총, 제품, 단기 제품, 단기 총, 뭐냐고. 무슨 자꾸 제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단기 총이냐고, 단기 제품이냐고.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는 거야. 단기 총이에요, 단기 제품이에요?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뭔데? 완성품. 여기 기말 제공품. 그죠? 그리고 여기 제품. 차변. 팔려나간 거, 남아있는 거. 그지? 손익계산서 그려볼게요. 손익계산서 그리면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그지? 거기에서 기말 제품 빼지. 그러면 매출원가가 나오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얘가 들어가야지. 얘가 뭔데? 완성품. 얘가 뭔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 손익계산서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게 알고 싶은 거야. 이걸 보려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봐야 돼.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어떻게 생겼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아니? 그럼 뭐 단기 총 제조원가네? 그지? 그지? 여기서 기초 제공품도 하고 기말 제공품 빼야지. 그럼 나오잖아. 그지? 요게 제조원가 명세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제조 간접비 있잖아. 오버헤드 코스트.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라고 수험기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잠깐 설명해 줬어요. 여기도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고, 여기에 4번의 판관비에도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고. 그지? 두 군데 그 감가상각비. 다 한도 갖다 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 갖고 왔다 그 얘기야. 손익계산서에서 갖고 왔고, 제조경비에서 갖고 왔고. 됐죠? 어려울 거 없어요. 이해시켜줬어요. 그 다음,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밑에, 괄호 1번 봐봐. 전기에 감가상각비를 적게 잡은 거야. 그걸 요번에 알았어, 올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올해 비용으로 잡았대. 비용으로. 됐어요? 그럼 뭘로 본대? 왜? 결산 조정 상황이니까. 전기에 적게 잡은 걸 올해 추가로 못 잡거든. 됐어요? 됐나요? 자, 칠판 또 보세요. 지우는 게 진짜 여기다. 지우고 갑시다. 괜찮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어? 세월한데 지운다 보면 뭐 어느 때 이제 안 지울 수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지. 그지? 챗GPT도 5로 바뀌었는데, 그지? 박사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응? 조교 선생님, 요즘에도 첫날 수업 안 하죠? 그지? 그리고 이제 한 학기 중에 한 번 정도는 휴강해야지. 그지? 요즘에도 그렇죠. 아니면 쓰레기지. 그지? 그리고 4학년은 중간고사 보면 안 되잖아. 그지? 요거는 제대로 했네. 첫날 들어갔는데 애들한테 그 강의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저것만 하면 집에 가겠다 이래 애들이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수업을 진행을 좀 했더니 표정이 쓰레기 보는 표정이길래 진행하다가 집에 가자. 애들이 갑자기 최고의 교수님이라는 거지. 미리 얘기도 했어. 학기 중에 한 번 휴강할게 이렇게. 응? 휴강할 때는 미리 얘기해주고 휴강을 해야 돼. 미리 얘기 안 해주고 와 있는데 휴강하면 또 쓰레기거든. 다음 주에 한 번 할게 이렇게. 그래야 멀리 사는 애들이 안 와도 돼. 언제 공부 언제 하고? 제발 봐봐. 아, 작년에 감가상각비 계산 안 했다. 깜빡했다. 어쩌지? 무식한 거야. 무식한 거. 요번에는 달아야 되겠는데? 달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차별에 감가상각비 100원. 감가상각비 100원. 됐어요? 작년에 못단 걸. 못단 걸. 근데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는 거야. 어떤 거? 이러면 이거 올해 감가상각비라던데. 작년에 달고 싶은데. 작년에. 아씨, 안 되겠네.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래 되겠다. 비용. 그러면 얘는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달만 씌운 거야. 그래서 올해 감가상각비로 나와. 자, 봐봐. 근데 이것까지 어디서 주워들었어?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작년에 손익은 손실, 이익 또는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은 집합 손익 계정 과목을 타고 가가지고 당기 순이익으로 다 흘러 들어갔을 거고, 그 당기 순이익은 이익여금 계정 과목으로 다 흘러 들어갔을 거고, 그 상태에서 올해로 넘어왔으니까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이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전기 2월 이익여금에다가 달아놓으면 되겠네. 자, 세무조정합니다. 이익여금이 차변에 있네. 그지? 뭐해? 소금살이 기타 하고, 이 100원은 올해의 감가상각비야. 올해의 감가상각비란 얘기가 뭡니까?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하려면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감가상각비 갖고 와야 되잖아. 요거 손익계산서랑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어? 이거? 없잖아. 요거를 거기다가 더해서 시부인 계산을 해야 돼. 즉 올해에 계산한 감가상각비로 보겠다. 정규류 수정 손실을 단기 비용 처리하든 이익잉여금 처리하든. 됐어요? 요게 그 얘기야. 됐나요? 됐지요? 자,
근데 밑에 경우 2번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거야. 어떤 얘기? 왼쪽에 본사 건물분 삼각비 이래가지고 송금산입 2월 이익력은 100 기타. 요게 지금 칠판에 보여준 거야. 그래서 단기에 감가상각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되나요? 자, 이제 오른쪽에 기계분 삼각비 봐봐. 기계분 삼각비. 기계분 삼각비라는 얘기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흘러 들어가지. 제조간접비다 그 얘기야. 그럼 직접 재료비, 직접 노업비, 제조간접비 합치신 거는 제공품. 완성이 되면 제품원가를 구성하지. 그지? 그럼 제품원가를 구성해야 되는 거야, 얘는. 근데 60%는 남아있고 40%는 팔려 나가버렸대,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됐나요? 자, 회사가 이렇게 처리한 거야. 이렇게 처리했어요. 세법상 분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지만 세법상 분계란 개념상의 분계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2월 2일 요거는 단기에 계산한 감가상각비로 보면 되지. 그치? 근데 이 감가상각비 100원이 제조원가 명세서를 타고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게 제품이 되어 있더래. 제품. 됐어요? 그런데 40%는 팔려나갔더래. 그러면 매출원가가 또 있겠지. 40원은 매출, 40원은 매출. 남아있는 건 60원. 여기까지 됐어요? 됐나요? 자, 세무조정해 볼게. 일단 2월 이익력이 차변에 있지. 송금산이 낀다. 송금산입하고 보니까 맞네. 단기의 송금이야. 감가상각비로. 한도 15인 계산하면 돼. 한도 15인 계산. 그런데 이 중에 지금 40%는 팔려나가서 60%는 팔려나가지 않아서 자산원가를 계산해야 된다고. 자산원가. 근데 송금 처리해버렸잖아. 송금불살. 여기서 송금불살이 받은 이유는 송금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자산원가를 구성해야 되니까. 재고자산으로 60원 유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더 중요한 거 할 거야. 칠판. 그러면 요번에 감가상각 15인 계산 한도랑 비교해야 될 감가상각비 있지? 감가상각비 얼마를 한도랑 비교해야 되겠어? 100원이야. 감가상각비는 100원이야. 이 100원이 지금 매출원가 계정에 40원이 들어가 있고 재고자산에 60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감가상각비는 100원이라고. 저 100원이 적정한지를 따져볼 거예요. 됐어요? 수험생들이 이거 세무조정 잘하거든. 근데 수험생들이 15인 계산할 때 자꾸 40원을 집어넣는다. 100원을 넣어야 돼. 감가상각비는 100원이라고. 여기저기 계정 과목에 쪼개져 있는 거야 지금. 됐죠? 우리는 감가상각비가 적정한지 따져볼 거기 때문에 100원을 한도랑 비교해야 돼. 됐어요? 됐나요? 이 앞에서 뭐 이 책의 저자가 원가 배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거 복습이 돼 있는지 한번 같이 지금 본 거야. 응? 복습이 안 돼 있네. 응? 저 앞에서 했어. 저 앞에서. 응? 됐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15인 계산 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는 100원이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자산 계상액 돼 있죠? 그죠? 자산 계상액은 저 뒤에 가면 있어. 없어. 없어. 자산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그것도 감가상각비로 포함시켜가지고 지분 계산을 하면 돼.
포함됐다. 저기 뒤에 있다는 얘기는 뭔데 적대비 파트에 자산 계산 적대비가 있거든. 그게 부인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요거로 좀 엮어드릴게. 적대비까지 조금 기다리면 돼. 그럼 마지막 하나 이름 뭐야? 이게 어려워. 이거. 그럼 조교수님 시험에 뭘 내겠어? 그렇지. 역시 조교수님 준비가 됐어. 근데 이 정도 감도 없는 애들도 있거든. 왜 학원 오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즉시 삼각의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 미리 조금 생각해보자. 즉시 삼각한 걸로 의제하겠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의제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가상각비가 아닌가 봐. 그지? 그거 공부하는 거야. 됐죠? 자, 넘어가자. 다음 바로 이거. 즉시 삼각 의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이잖아요. 자본적 지출액 취득가액이 엎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비용 처리했네. 비용 처리. 그때는 즉시 상각한 걸로 의제하겠다. 이게 즉시 상각 의제다. 많이 힘들어요.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여기 주말에 여기 왔더니 표정이 너무 대비됐다. 학교에 가면 애들 다 웃고 있거든. 빠긋빠긋. 여기는 웃을 일이 잘 없지. 몇 장에서 세뇌시키라 했지. 재밌다. 자, 스스로를. 자, 밑에 자본적 지출이란 앞에서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공부했죠. 내용용수를 연장시킨다든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한다 돼 있죠. 그게 뭔데? 회계 시간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지. 그 유입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크기가 유의적으로 변동이 있을 때, 시기의 변동 혹은 크기의 변동, 이럴 때 자본적 지출을 이렇게 표현하지. 그게 아니면 수익적 지출.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공부한 거는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기 설치, 그지? 수익적 지출은 유리창, 그지? 혹은 페인트 칠 새로 한 거, 이런 거. 됐죠? 자, 밑에 사례 보세요. 자본적 지출. 본래의 용도를 변경한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는 정도면 얼마나 크게 꽂히겠어. 그지? 그죠? 동그라미 2번. 엘리베이터 설치했대. 냉난방 장치 설치했대. 그리고 피난시설 설치했대. 됐어요? 왼쪽에, 오른쪽에. 건물 또는 벽에 도장. 페인트 칠 새로 했대. 혹은 소모품 대체했대. 뭔데? 14층에 여자 화장실 유리창 교체했다고. 그런 거. 됐죠? 그 밑에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3번을 비교해놨지. 재해 등으로 멸실 훼손됐어. 근데 얼마나 훼손됐냐면 본래의 용도에 이용을 못할 정도로 훼손이 됐는데 그걸 복구한대. 그럼 엄청난 복구지. 그지? 그러면 자본적 지출. 됐죠? 동그라미 3번 유리창 깨져가지고 교체했대.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 됐나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밑에 방금 1번 원칙. 비용 처리한 금액을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지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 밑에 사례. 기계장치 600만원짜리 내용수 5년이고 정액법입니다. 그럼 한 해 120만원씩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7월 1일에 취득해서 그럼 60만원 감가상각 하면 되겠죠? 근데 회사가 이걸 전액 다 수선비 처리했대. 수선비 처리. 그럼 7반. 잘 따라와야 돼. 한 번밖에 안 해줄 거예요. 회사가 7월 1일에 수선비 처리했어. 600만원. 세법상 부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더라. 존재하지 않지만 개념상의 부계가 존재한다면 이건 건물이야. 건물.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돼. 어떻게? 감가상각비 60만. 감가상각 무게 60만.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자, 세법의 입장은 어떠냐? 회사가
자산호가로 계산해야 되는 걸 비용 처리했지.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지한다. 즉 이 600만 원은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로 보겠다는 얘기야.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600. 세법상 한도는 얼마야? 60. 송금불살인.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540만 원 유보. 됐나요? 됐어요? 이게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지한다. 즉시 상각 의지야. 뭐 취득원가 혹은 자본적 지출을 손실 또는 비용으로 잡은 경우에 전액 즉시 감가상각으로 의지해서 즉시 상각 의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시부인 계산을 해. 7번 보세요. 사전질문 원청 보세요.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찾아와 나한테 유레카 하면서 세무사님 제가 이거 찾아냈는데요 이런다고. 유레카 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게 아니니까 찾아오지 말아라는 차원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잘 봐. 중요해서 빨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빨간 걸로 하는 거야. 학생들은 어떤 의문을 갖냐면 세무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지해. 즉시 상각 의지해 이라니까 좀 어려운데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사가 비용으로 잡았네. 근데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되고 자산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금산이 건물 600만 원 유보. 그리고 감가상각비 안 잡았잖아요. 60만 원 잡아야 되잖아요. 소금살이 감가상각비 6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거 네팅 안 나오고 540만 원 유보잖아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처럼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즉시 상각 의지 이런 거 암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요거는 결산 조정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치 지가 똑똑해가지고 뭔가를 찾아내는 듯이 찾아온다고 나한테. 그래서 이걸 발견했는데요. 그럼 내가 그랬다고. 발견한 게 아니라 네가 소설을 쓰는 거다 이렇게. 그지? 너가 머리가 좋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지? 그럼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다 바본 줄 아냐? 내가 이런 얘기들을 해준다. 됐죠? 됐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공상 빠지면 안 돼. 이거는 망상.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결산 조정 원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지해가지고 시부인 계산을 행한다.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밑에 점에 보면 진부와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서 기업의 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산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손상차손이시겠죠? 세법은 그런 거 인정 안 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즉시 상각한 것으로 의지해서 시부인 계산을 해간다. 됐나요? 됐어요? 들어보세요. 앞에서 그런 거 공부했었는데 평가 지원을 계산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지. 그지? 뭐였지? 뭐였지? 보험법원 기타 법률에 따른 평가증. 유무행사사는 평가증은 인정이 되지. 됐지? 자, 일부러 얘기해줘서 힌트 주려고. 원래 할 얘기는 뭔데? 평가감 얘기할 거야. 평가 손실. 유무행사상 평가 손실 계산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뭐였지? 응? 천재지변,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요, 채굴 예정의 체진으로 인한 배왕, 시, 평가 손실을 계산하면 인정이 되지. 그지? 그거랑 요거랑은 다른 거야. 요거는 손상차손이야. 회사가 임의로 잡은 손상차손이라고. 됐죠? 됐죠? 요 경우에는 세법은 즉시 상각한 걸로 의지해버린다. 칠판. 그래서 회사가 손상차손을 잡으면 칠판. 입금산인 유보가 아니라 시부인 계산을 행해가지고 차이만큼을 해야 돼. 됐죠? 오케이. 4-165페이지로 갑시다. 특례 보니까 표가 복잡죠? 그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래 쉬우면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여상의 이제 부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재경관리사 시험 이런데. 자, 구분 옆에 표에 구분 옆에 제목 요거 읽어줘. 소리 내서 읽어줘. 손비로 계산하는 경우 시부인 계산을 생략하고 뭐라고?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는 경우 특례 규정이라고. 원래는 손비로 계산하면 즉시 상각한 걸로 의지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행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전액 다 송금 인정해줄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특례 규정인 거야. 됐어요? 이 특례 규정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이렇게 나뉜다고. 됐나요? 자, 취득 단계부터 보자. 다음의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손비로 계산한 것에 한정해서 송금에 살인한다. 즉 원칙은 즉시상각 의제로 봐야 돼. 근데 즉시상각 의제로 보지 않고 전액 다 송금 인정해줄게 그 얘기라고. 어떤 건데?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 그게 무슨 말인데? 금액 얼마 안 되잖아.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이것까지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막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고 복잡다 그 얘기야.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너희가 손실 또는 비용으로 잡으면 전액 다 송금 인정해줄게 그 얘기야. 됐나요? 다만 동그라미 읽어.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대. 대량으로 100만원이 안 되는데 한 10만 개 갖고 있대. 그럼 엄청 중요하잖아. 그지? 혹은 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위해서 취득한 자산이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산으로 안 잡고 비용 처리했으면 즉시상각 의제다 그 얘기야. 됩니까? 되나요?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전화기, 핸드폰,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것들 됐어요? 100만원 이하 이런 말이 있어요? 없죠? 금액에 상관없어. 그러니까 회사에 유형자산 명세서 보니까 자산 명세서에 컴퓨터 1, 컴퓨터 2, 뭐 프린터 1, 프린터 2, 프린터 1000, 관리자 정, 관리자 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비용으로 처리해라. 소모품비 이런 걸로.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해줄게 그 얘기야. 어떤 거? 핸드폰, 컴퓨터, 프린터, 전화기 이런 거. 됐어요? 됐어요? 계속 더 봅니다. 어구, 용화필름, 공기구, 가구, 가정용 기구,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비싸. 4,500 시계. 됐나요? 됐죠? 여담삼아 들어요. 어구 이런 거 있죠. 어구 원양어선에 들어가는 그 그물 이런 건 4천만 원씩에 그물이.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현업에서 실무 강의할 때 회계사무실에서 온 분 중에 한 분이 이걸 송비 처리해가지고 송금 인정 받으려고 했는데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부인된 적도 있긴 하대. 근데 그런 거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안 나와. 조문상으로 어구 포함된다고 돼 있으니까 되는 거야. 됐죠? 즉시상각 의제로 보지 않고 전액 다 송금 인정해 준다고. 됐나요? 됐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는 공구 옆에 금형 포함이 돼 있었거든. 금형 포함. 근데 그 금형 포함이라는 문구가 개정이 되면서 사라졌어. 그 말이 즉슨 금형은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과거에는 금형도 전액 다 비용 처리하면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고. 근데 이제 금형은 자산으로 잡아야 돼. 되나요? 네. 그 밑에 대여 사업용 비디오 테이프 음악용 컴퓨터 이런 거 시험 나오겠어? 너가 제일 나이가 어리지 여기서. 너 비디오 뭔지 아냐? 비디오 모르잖아. VHS 이런 거 알아? 평소에 잘 되다가 꼭 엄마가 올 때가 되면 걸리는 거 있어. 그런 걸 비디오라고 해. 이거 음악용 컴팩트 디스크 CD가 웬 말이야? 안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대 상황이 뭐 역행하는 거야. 아무튼 30만원 미만인 거 이런 것들도 그냥 비용 처리하면 다 송금 인정된대. 됐어요? 됐죠? 비디오가 웬 말이야? 비디오 못 본 지 꽤 됐어.
CD도 요즘 볼 일이 없어. 안 그래? 응? 컴퓨터 사면 CD롬 없잖아. 있어? 컴퓨터 사면 CD롬 저희 집 컴퓨터에 CD롬 있는데 구형이지. 엄청 구형. 엄청 구형. 그지? 그래서 애 먹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질병 사망 1위가 암이거든. 암환우들은 이 병은 저번에 좀 검사받으러 댕기잖아. 그럼 검사를 2중 3중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검사받은 내역을 가지고 저 병원에 갖고 가는데 CD로 구워주대. CD로. 그럼 집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 CD롬이 없으니까 확인을 못 하는 거야. 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USB에 좀 담아줘야지. 응? 담아주는가? 모르겠네. 토목공학과라 그랬죠. 그래서 막 급해가지고 전화가 오더라고. 형님 그 사무실에 혹시 CD롬 있는 컴퓨터가 있냐고. CD롬이 웬 말이냐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고 보니까. 자, 그 밑에 이제 보유 단계 있죠. 그죠? 보유 단계가 시험에 꼭 나와요.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액이 다음 둘 중 큰 금액 미만인 경우 돼 있죠. 그죠? 그죠? 동우야, 이 표의 제일 위에 제목의 구분 옆에 우리 아까 읽었던 거 소리 내서 크게 한번 읽어줘라. 손비로 계산한 경우 시부인 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 뭐라고? 손비로 계산한 경우 시부인 계산 생략하고 전액 송금 인정한다고. 다시 보유 단계 가봐.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 지출액이 다음 둘 중 큰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손비로 계산하면 송금 인정해 주겠대. 됐어요? 됐어요? 얼마 미만인 경우? 600만원 혹은 정기 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5% 둘 중에 큰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비용 처리하면 전액 다 송금 인정해 줄게 그 얘기야. 됐어요? 그게 밑에 있는 몇 표시예요. 저만 해드릴게요. 7번 보세요. 여러분들 밑에 몇 표시 보면 되고요. 저만 드릴게요. 7번. 수선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이 있을 거고 수익적 지출이 있을 거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더하는 거야. 이 합계한 금액이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본다고. 얼마나 커야 중요한데? 600만원가 정기 말 회계상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5%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 큰 거 미만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미만인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돼? 요거야? 요거지. 이상인 경우지. 그지? 그지? 그러면 둘 중에 큰 금액 이상이면 중요한 거야. 미만이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걸 왜 따지는데? 7번 봐봐. 자본적 지출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야? 자산원가에다가 계상해야지. 수익적 지출액은 단기 비용 처리하지. 그지? 그지? 근데 회사가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을 다 비용 처리했대. 그런데 중요하지가 않더래. 그러면 세법도 오케이 송금 인정해주겠다고 얘기야. 요게 법조문에 있는 거야. 됐어요? 7번. 근데 시험의 계산 문제는 밑에 부분이 나와. 밑에 부분이 뭔데? 중요하대. 중요하면 자산원가 처리해야 되고 비용 처리해야 돼. 근데 회사가 둘 다 비용 처리했대. 자산원가로 계산해야 될 걸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한다 해서 우리 즉시 상관이 요게 시험에 나와. 요게 됐어요? 됐나요? 여기는 해당사항 없지.
됐지? 송금 인정되니까. 여기가 시험에 나와. 희한하지? 뭐가? 법조문은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지? 중요한 경우가 시험에 나온다. 조금만 더 칠파. 책을 보거나 문제를 보다 보면 여기 3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을 거야. 과거에 300이었어. 600으로 개정이 됐어. 300이라고 나오면 틀린 소리야 이제. 됐죠? 됐죠? 공부할 때 이런 게 참 힘들어. 뭐가? 큰 거냐 작은 거냐 하는 거. 왜? 세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법도 저기 법의세법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이런 게 좀 힘들어. 어쩌겠어. 꼼꼼하게 암기해야 돼. 응? 회기 시간에 유형자산 손상회계 처리할 때 회수 가능액. 회수 가능액은 둘 중에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 그지? 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돼.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됐나요? 그죠? 우리 앞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했지? 싫어? 어떻게? 기분이 좋아지네. 싫은 걸 찾고 해야지. 부당이익 계산 부인 중요성 요건 있지? 저가량도 고가매입. 중요성 요건 얘기해주세요. 3억가 시가의 5% 둘 중에 작은 거야. 작은 거지. 그지? 이상이야. 그지? 그래서 법조문 표현은 어떻게 돼 있었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거나 5와 칫솔 살균기 말고 5와 찌빠 이렇게 해야 돼. 그지? 그지? 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지? 헷갈리면 안 돼. 미친다 나중에. 미친다 이거. 여기를 자꾸 큰 걸로 한다. 큰 걸로. 그래? 막 짜증나고 눈물 난다. 막 머리 쥐뜯고 왜 안 되지? 근데 그걸 4번 정도 경험하더라. 수험생들이 보니까 미치겠네 진짜. 자꾸 헷갈려서 5번째부터는 안 헷갈려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4번 헷갈리는 동안은 스트레스 많이 받게 돼. 근데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수용해. 다른 사람도 4번 힘들 거니까 나 한 번 빨리 더 봐서 5번째 돼야지. 그러면 안 헷갈릴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 고만. 응?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차피 15번 볼 건데. 안 그래? 15번 볼 때 안 헷갈리면 좀 힘든데 5번째부터는 안 헷갈린대. 번뜩 봐가지고 5번째 만들면 되지. 그죠?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정교수님. 됐지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머지도 다 똑같으니까. 됐습니다. 이게 계산 문제로도 등장합니다. 요즘에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이것만 가지고 단독 문제를 구성했었어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한 개로 주어지는. 됐지요? 다음 페이지 사례 있네. 요것도 잠깐 봅시다. 손익계산상 건물상각비 1,500, 수선비 계정에 자본적 지출 800, 수익적 지출 100이 있대. 전기말 건물 회계상 장부가액 1억이라. 시부인 계산인 대상이 되는 회사 상각비는 얼마냐? 7번. 회사가 계산한 지금 건물 상각비는 1,500이래. 그리고 지금 수선비가 있는 거야. 수선비가 얼만데? 수선비가 빨간 걸로 할게. 빨간 걸. 노란 걸로 하면 되겠다. 수선비가 얼만데? 수선비가 지금 800가 100. 자본적 지출 800, 수익적 지출 100. 자본적 지출 800, 수익적 지출 100. 그죠? 합치면 얼만데? 900. 그지? 중요수준요건 검토해받는다. 600. 전기말 재무상태표사 장부가액 1억이라며. 그러면 500. 둘 중에 큰 거 600 이상이 많네. 중요하면 800은 건물원가에 엎어야 된대.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며. 즉시 상각한 걸로 의제하자. 감가상각비 계정에 넣어놨어? 안 넣어놨지. 그렇지만 감가상각비라며.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도랑 비교해야 된다 그 얘기야. 요걸 우리한테 시키는 거야. 됐어요? 네, 써요.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시험 치는 날까지. 그럼 아직 한참 멀었어요. 괜찮죠? 그죠? 앞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마지막 102단계까지 하고 싶시다. 시간이 요즘 뛰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102일이 속하는 사업용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도와드릴게. 수험생들 해마다 보니까 똑같더라. 제목에 102단계 되겠죠? 밑에다가 쓰세요. 처분 X. 처분 X. 그게 무슨 말이야? 처분한 거 아니야 지금. 수험생들 착각하더라. 처분한 거 아니라고. 그럼 102는 뭡니까 세무사님? 안 쓸 거야. 창고에 짱 박아놨다고. 한 거 아니야. 한 거 아니야. 그냥 못 써서 창고에 짱 박아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 혜택을 주는 거야. 혜택을. 얼마를? 1,000원을 뺀 금액. 1,000원을 왜 빼겠어? 1,000원이라도 안 남겨놓으면 장부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비만 금액은 남겨주는 거야. 그럼 1,000원은 언제 없애는데요? 공무상에 갖다 팔 때 없애지. 그지? 혜택을 주는 거야. 아직 안 팔고 폐기만 했는데도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 어떤 경우인데? 동그라미 1번.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요. 결산 조정사항이야. 어떤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시설의 개체나 기술의 낙후로 생산 설비 일부를 폐기한대. 시설의 개체나 기술의 낙후가 뭔데? 시설 개체 다 바꿔버리는 거야. 시스템 자체를. 지금 시스템 너무 구형인 거야. 그래서 싹 다 바꿔버리는 거야. 기술의 낙후 싹 다 바꿔버리는 거야. 바꿔버리는데 지금 당장 팔지 않고 창고에 짱 박아놨다고. 그렇지만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데. 됐죠? 요건을 충족해야 돼. 시설의 개체나 기술의 낙후. 됐죠? 자, 동그라미 2번은 뭔데? 사업의 폐지,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이 원상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법인인데 세 얻어가지고 장사를 했어. 딴 데로 갈 거야. 혹은 망했어. 인테리어 원상복구 해줘야 되잖아. 그거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그것도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야. 됐나요? 요 규정은 소득세법에 먼저 생겼거든. 근데 이제 괜찮다라고 보여지니까 이제 법인세법에도 생겨요. 그럼 소득세법이라는 얘기는 개인 사업자들도 나중에 인테리어 원상복구하는데 든 비용 송금으로 인정해줘. 됐나요? 다만 결산조정사항이다.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됐죠?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에 한도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